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을 연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기법은 불교의 이제 시작인데요. 그러나 이제 불자들조차도 이 연기법을 확실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중표 교수님은 연기법을 한마디로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없어진다는 이론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 인연이란 무엇인가? 그 인연이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은 무엇인가? 마음이 업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업의 근본인 마음이란 무엇이고 연기법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쓰게 됩니까? 아주 우리가 연기라고 말할 때 되게 이제 뭐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핵심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즘 이제 그 생물학자가 어떤 생물학자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정보와 에너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교환되죠. 예를 들면 내가 뭐 과일을 먹고 배변을 하면 내 배변은 또 과일 나온 거 먹고 과일을 열려주고 과일이 또 내 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순환의 과정이 사실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더 큰 입장으로 봐버리면은 개체적이 아니죠. 이 전체가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일심법계다. 하나의 마음, 다르마의 세계는 이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다르마들의 상관계적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일심법계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고. 그런 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 자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이제 아까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은 기초적 생명 구조라면 그게 이제 어떤 생명체가 각기 다른 이제 삶의 형태를 갖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주고받는 정보의 통로와 내용하고 다른 모든 생명들은 각기 다른 정보 통로를 갖고 있죠. 내가 에너지는 나무하고 나하고 같이 교환하지만 정보까지는 교환하기가 좀 힘들어요. 나무는 또 나무 나름대로 정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시입니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혜, 반야가 작동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무지의 상태가 되면은 하나의 만들어진 패턴이 반복되면서 원수가 원수를 낳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인연을 잘못 지어버리는 거죠. 업을 잘못 짓는 거죠. 또 업을 바르게 지으면은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마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생명 현상에서 항상 지각하고 판단하는 게 마음인데 그때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항상 중요한 그 화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일체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말은 좋은 인연, 어떤 인연으로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나 현재와 미래가 결정돼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 현상이 마음이라면은 이렇게 식물이나 나무도 그러면 마음이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또 식물이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묻지 말고 마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개체적이지 않아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우리들 의식구조가 서로 외형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또 내면적으로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걸 보고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화엄적으로 말하면 중중무진해서 서로 이제 겹쳐 있는 거죠. 요즘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좋은 음악을 식물들도 좋아한대요. 소도 좋은 음악을 들어주면 젖이도 잘 나오고 더 건강하대요. 그리고 나무도 가서 칭찬해주면 훨씬 더 힘있게 자라는데 가서 저주를 하면 시들시들 마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장에서는 염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를 다 뜯어먹으니까 나뭇잎에서 독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염소들을 싹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들이 서로 같이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는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린 마고리스 같은 생물학자는 생명은 죽음이 없다. 생명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로 지구가 몇 차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했지만 생명의 단절은 없었다. 생명은 크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지 단위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죽음 자체도 알고 보면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생물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교의 연기설하고 굉장히 요즘 현대 과학이 불교의 연기설적인 그 구조로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나 나무라 하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성리학에서는 뭐 어떤 식물들은 이제 해가 가까운 곳에 해를 많이 받기 위해서 키가 엄청나게 크고, 아니면 또 음지식물은 이제 키 작은 것들은 이제 또 뭐 큰 나무 밑에 들어가서 버섯처럼 이제 음지에 또 들어가고, 그것을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다 성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래서 성증 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풀기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마음의 개념이 이제 작동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리학 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식물이나 이런 만생명의 마음이 있다. 이것이 하여튼 저는 이제 가장 타당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것은 다 우리가 정복하고 함부로 해도 될 것으로 하여튼 어떤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코로나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업보를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자연 훼손하고 모든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자연 파괴 속에서 고통받는 지금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